김다빌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4년 최대 화두는 금리의 방향성일 것 같아요. 최근에 11월 FOMC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3월에 인하할 거야, 6월까지 총 2번을 내릴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진짜 금리 전문가들은 완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증권사와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금리는 과연 언제 떨어질지, 얼만큼 떨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각종 증권사 레포트들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증권사 레포트들 다 찾아서 읽기 너무 귀찮으시죠? 이 영상을 통해서 대신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내년 금리 인하 시기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은 22년 3월부터 연속 10차례, 그러니까 0.5%포인트에서 5.50%포인트까지 1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쭉쭉 올라갔죠.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이 금리를 결정짓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인데요. 네,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년 6월 당시 전년 동월 대비 9.1%나 상승했고, 이는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연준이 물가 너무 높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의견을 훨씬 뛰어넘어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 노동시장 참가율은 또 떨어집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떨어질까요? 바로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타이트한 고용시장은 바로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인플레이션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악순환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시중에 풀렸던 돈을 소비하면서 여러 지표들이 연준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게끔 조성이 됩니다. 과연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까요? 최근 11월 FOMC 회의에서 좀 우려보다는 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죠. 장기 금리 상승이 최근 금융 여건 긴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이라면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대부분의 증권사 레포트들이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사의 레포트를 살펴볼게요. 시회의의 발언, 그리고 미국채 발행 계획, ISM 지수와 비농업 고용까지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한꺼번에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70%에서 5% 사이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던 이 미국 시중금리인 10년물 금리가 FOMC 회의 직후에 4.5에서 4.6%대까지 떨어졌죠.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장기 금리에. 11월 20일 현재 CME Fed 워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내년 3월 FOMC 회의에서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확률을 28%나 반영을 하고 있고, 6월 FOMC 회의에서는 39%의 확률로 2번 이상의 인하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급변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FOMC 회의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긴축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 때문이겠죠. 연준이 조율하는 건 기준금리고, 시장에는 이제 시중금리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데, 비록 기준금리는 움직이진 않았지만 경기가 얼른 나빠져서 기준금리의 추세적인 하락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기대가 바로 집약된 움직임이 시장의 장기금리 상승으로 올라갔죠. 이를 통해서 FOMC 또한 장기금리 상승으로 긴축 여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 그럼 시장에선 진짜 이제 금리 고점인가? 상승 압력을 덜었나? 이렇게 엄청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유진투자증권 레포트에서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월 연준의 스탠스가 이 디폴트 값, 그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정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FOMC 직전에도 시중금리 레벨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장기금리 하락으로 시장이 완화적으로 변한다면 충분히 FOMC는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언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2년 연말에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시장의 강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 미 연준이 완전히 매파로 돌아섰던 것처럼요. 언제든지 시장의 기대감에 따라서 매파냐 또는 덜 매파적이냐 이런 스탠스는 가변적인 부분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레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는 시기니까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리 동결기는 여러 지표들을 해석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부여하는 시기이거든요. 이전에 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을 미리 선반영하며 금융시장의 기대와 실망감 계속 반복되고 자연스레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거죠.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는 1990년 이후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까지 동결기간을 유지하다가 인하로 전환이 됐는데요. 위기의 연착륙과 노랜딩 기간 모두 포함됐으며 평균적으로 8.3개월의 동결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8.3개월이라는 동결기간 후에 인하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에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현재 미국 경제의 기본 가정 시나리오가 연착륙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여기서 연착륙이란 것은 경기 둔화 속도가 완만하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연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고금리를 장기화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연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환 기간을 평균 8.3개월 동결이나 또는 5에서 7개월 동결보다는 연착륙 기간 14개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년 3월 인하가 시작되어서 6월 최소 2번 이상 인하가 시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려면 거의 역대 가장 빠른 인하 전환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기대감과는 달리 금리 전문가들은 금리가 단기간 내에 하락 안정기에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동성이 예상되는 힘든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건물 또는 주택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리의 흐름을 놓고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을 조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금리 전문가들은 현재 이렇게 금리의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변동성이 뚜렷해지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 관련한 질문도 좋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